이런 매장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는 한 트렌드라는 거죠. 유행을 했다가 그게 이제 지속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이 브랜드가요, 이제 흐지부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다음에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한국의 지팡이 아이스크림 있죠. 지팡이처럼 이렇게 이제 과자가 휘어져서 그 속에다가 아이스크림 크림을 넣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한국 분이요,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런칭도 하고, 이분이 이제 홍보 마케팅을요, TV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돈을 주면 그 프로에서 소개를 시켜줘요. 여기 나가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요. 물론 방송비는 한 1,000만 원대 이상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광고를, 비싼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요, 저렴하게 뭐 1,000만 원 이하도 할 수 있고, 매장을 내가지고 5천만 원에도 하고, 더 크게 해서 뭐 1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봤었고요. 저도 그 아이템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직접 그 사장님하고 컨택해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요, 그것도 조만간에 그냥 다 사라졌어요. 지금 아마 지팡이 아이스크림 있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있나요? 지금 예전에 인사동 가니까 그때 제가 처음 인사동에서 먹었었는데 한 5년도 넘었었나? 지금은 제가 뭐 한국도 잘 모르겠고요. 태국에서는 잘 못 보겠습니다. 그 상가 매대 자체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태국 사람들이 이 빙수를 안 먹을까요? 안 먹어서 얘네들이 다 사라진 걸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빙수요, 지금 또 시장 가보고 길거리 가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빙수집이요, 길거리에도 많고 학생들 방과 후에도 많이 먹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요. 뭐 태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더워지고 날은 덥고요, 이러니까 더 많이 먹죠.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진 겁니다. 기계가 많이 들어오고 경쟁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요.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와가지고 200바, 300바, 만원짜리 빙수 이만한 걸 놓고 팔아봐야 처음에 한두 번 와서 먹는데, 학생들이라든가 저렴한 이제 서민들은 와가지고 그걸 많이를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가서 아 이거구나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으면 이제 길거리라든가 저렴한 가게 이런 데 가면은 뭐 30바, 40바짜리도 많고요. 야시장 가보셨죠? 야시장 가도요, 100번만 주면은 좋은 거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도 이 빙수를 그렇게 매번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뭐 데이트하다 한 번씩 먹는 거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태국 사람들이 경쟁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어떤 뭐 푸드트럭이라든가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토착화가 되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브랜드를 태국에 맞춰가지고 태국 서민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떡볶이집이라든가요, 옛날에 이제 치킨집들 이런 거 왔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메인 브랜드 뭐 어디 유명한 그 무슨 촌촌 뭐 이런 것들 많은 거 대신에 개인들이 왔다가 이제 센탄이라든가요, 정말 큰 매장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센탄 웨스트게이트 굉장히 크거든요. 그 안에도 떡볶이집이 있었습니다. 초기에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잡고 이제 크게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투자를 해서 하셨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제 금방 사라졌습니다. 자, 떡볶이가 태국에서 먹히느냐? 먹힐 수도 있고요,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잘하고요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실패입니다.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요새 보니까 또 좋은 떡볶이 브랜드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다시 런칭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떡볶이가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게 뭐 히트만 해가지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투자만 받고 조금 하다가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닌, 정말 오래오래 이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본 식당이 그렇거든요. 어느 쇼핑몰 가거나 저 일본 그 식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일본 식당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많아가지고 너무 유명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본의 무슨 유명한 지역에서 온 참치, 뭐 일본의 무슨 참치 장인, 뭐 스시 초밥의 장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스토리들이 쭉 역사와 이 사람은 장인으로서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태국에 진출해서 낸 가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매장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집들은 좀 오래돼도 계속 살아남기도 하고, 물론 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식당들은 그렇게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갖고 하는데, 한국 분들을 보시면은 그냥 뭐 종로에 맛있는 떡볶이, 한국에서 유명한 떡볶이,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한 1000년을 이어온 떡볶이, 역사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뭐 히트한 떡볶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면은 이런 매장이 프랜차이즈가 10,000개가 있습니다. 뭐 5,000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떤 그 파워를 갖고 와가지고 한국 거를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태국에서도 살릴 수 있다. 이러면은 좀 먹으러 가고 장사가 좀 유지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인들이 와가지고 이 가게는 될 것이다. 뭐 이 치킨집은 될 것이다. 치킨집도 안 되는 이유가요. 저도 처음에는 치킨을 한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치킨 가게를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태국 길거리에 있는 치킨 닭강정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태국 사람들 닭강정 안 먹어요. 길에서 쉽게 안 먹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치킨 양념된 거 닭강정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실생활에 가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는 태국 닭강정이 없어요. 길에서 팔아도 지나가는 사람 몇 번 먹어도요. 그게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가격이 안 맞아요. 먼저.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컵으로 한 컵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고 한국에서 갖고 온 양념 소스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데 태국에서 이걸 만약에 100바트 3,000원대에 판다. 안 팔립니다. 절대 태국 사람들은요. 닭 한 마리, 통닭 한 마리가 120밭. 이만한 닭을 사 먹지 요만한 닭강정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빙수를 안 먹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먹는 건 아니죠. 많이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 그 선택을 주로 저렴한 거를 많이 먹는다. 가격이 비싼 데를 한 번, 두 번만 갔다 올 뿐이지 그다음부터는 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이유 같고요. 또 스타벅스처럼 어떤 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 또 요새 때는 태국에 그 브랜드도 있죠. 아마존 커피숍 이런 것처럼 뭐 주유소라든가 쇼핑몰마다 다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잘 알고 홍보 마케팅을 굉장히 아주 우수하게 전국적으로 잘하는 이런 아이템이 아니라면 한국 분들이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한국의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요 이런 걸 갖고 그 가게 1호점, 2호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 글쎄요. 잘 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잘 되는 점이 있겠죠. 좋은 자리에 해가지고 시내에서 고급스럽게.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파워가 좀 떨어지고 마케팅 홍보력이 떨어진다. 자, 물론 제 영상을 프랜차이즈 전문가 하시는 선생님들, 사장님들이 보시면 아마 웃을 겁니다. 너는 너무 모르지 않냐?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한국에 프랜차이즈가 왔다가 사라지고 빙과점, 빙수점이 자꾸 사라지고 치킨점이라든가 떡볶이점이 사라져가지고 저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 같은 교민 여기서 살다 보니까 왜 경쟁력이 없는지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이런 거 제가 뭐 고급으로 살면서 그런 것들을 접해보진 못했으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빙수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구상 중이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조금 더 판단을 잘 하시고요. 시장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오셔가지고요. 이 트렌드 같은 거 태국에서 왜 되고 뭐가 안 되고 왜 사라지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까 만났던 사장님이 큰 쇼핑몰 그 어베뉴 옆에다가요. 그 1호점을 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대학가 옆이었는데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많은 손님들도 많이 왔고요. 뭐 여기저기서 뭐 계약도 하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옆에요 떡볶이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가면은 한류가 있다 떡볶이 집도 있고 한국에서 온 빙수도 있고 이래서 한동안 조금 파는가 싶었는데 몇 달이 좀 지나고 제가 어느 날인가 또 그 근처를 지나갔는데요 아쉽게도 둘 다 사라졌습니다. 매장이 텅 비어 있고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좋은데 그 인테리어를 받아가지고 고가로 팔기에는 너무 비싼 거죠.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성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빙수 특히 빙수 같은 업종을 생각하시면 태국은 늘 더우니까 맛있는 한국에서 좋은 빙수들이 오면 성공할 것이다. 자, 빙수 기계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가정 뭐 집집마다 빙수 뭐 기계가 많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팔렸고요. 또 태국에도 많은 브랜드가 있고 저가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아는 거는 없지만요 주절주절 태국에서 빙수가 돌아가는 이야기라든가요 한국 빙수들이 뭐 선전하다가 조금 힘들어진 이유 가게들이 매장들이 나오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또 다음에요 다른 아이템으로요 또 사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